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예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됐는데요. 시민들은 긴장 속에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까지는 24시간 영업했던 식당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그동안엔 일찍 문을 닫아야 했지만 이제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올지 모르겠다면서도 심야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해야죠. 오늘부터 시작해야 또 12시까지 해야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적 모임도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서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유대관계? 얼굴 보는 게 좀 힘들어졌는데 그런 게 풀리게 되면 좀 사회생활 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에서는 14일 이후 5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1차가 91.7%를 기록하고 있고 완전 접종자 비율은 75%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16세와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돌파 감염의 위험과 일부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일찍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하면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겠지만 빼앗겼던 일상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의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입니다. 이번 달 안에 결심 공판에 이어 올해 안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두환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기일에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국과수 감정 결과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전두환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전두환 측은 오늘 열린 항소심 6번째 공판에서 전일 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이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는데 검찰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후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긴 증거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 달 29일 결심 공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해 안에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더 늦기 전에 전두환이 광주 시민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안고 저 세상으로 떠날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내가 참 잘못됐다 그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전두환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인정신문을 위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선고 기일에 불출석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전두환 측 정주교 변호사는 혈액암을 투병 중인 전두환의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결심 공판을 통해 선고 기일에 전두환의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혈액암 투병 때문에 더더욱 요새는 기력을 차리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심의 선고 결과와 함께 재판부가 전두환 측 불출석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현장 관계자들이 사건이 병합된 첫 재판에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하청업체 관계자 측은 건축물 관련 법에서 원청의 책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과다살수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등 주요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하도급 인지 사실을 부인하는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한평 군수가 정장 구입 비용을 대납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수사관은 이상익 한평 군수와 소속 공무원 등이 1,000만 원 상당의 양복 구입 비용을 건설업자 A씨로부터 대납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최근 한평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관련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이 군수 측이 올해 1월 가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장 구입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목포시가 반려동물 놀이터 공사 현장에 나온 토석을 도심 한복판에 쌓아둔 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흙더미를 중장비로 파봤더니 폐기물들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오감동 대학 부지. 목포시가 올해 5월부터 쌓아둔 흙은 920세제곱미터, 24톤 덤프트럭 90여 대 분량입니다. 표면상의 폐기물은 확인됐고 속은 어떤지 MBC가 중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임의로 3곳을 파서 확인했습니다. 인력으로 들기 어려운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고 빈 술병, 플라스틱, 고무 등 갖가지 폐기물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폐기물이 일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흙은 아주 좋은 흙이라는 게 목포시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폐기물이죠. 예.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흙은 아니고요. 이걸로 조경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부적합하다. 예. 애당초 옛 화장장 흙을 파서 폐기물 선별 처리를 생략하고 반출했던 게 문제. 목포시는 전체 야적된 토석의 3분의 1가량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300세제곱미터에 이르는 물량입니다. 하다 보면 언제 못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력동원에 사는데 아예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있어요. 3분의 2 정도 쓰고 3분의 1은 제가 보니까 버려질 것 같더라고요. 목포시는 오감동 수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이 흙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토사만 재활용하겠다는데 폐기물 선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폐기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선별을 하더라도 선별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서 흙에 쓸 예산 2천여만 원을 재활용으로 아끼려다 주민 민원은 민원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은 비용대로 혹 때려다 혹 붙인 꼴입니다. 예산을 절약하라는 얘기는 이런 불법 폐기물을 재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포시는 서둘러 폐기물을 선별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난데없이 폐기물 선별장이 될 대학 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SRF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장성의 임시 야적장에 보관 중인 연료에 대해 수분과 납 2개 항목에서 품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방공사에는 시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RF 발전소는 나주시와 난방공사가 정상 가동 여부를 놓고 5년째 법적 싸움 중이며 최근 법원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나주시는 다시 SRF 연료의 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주국세청이 실수나 착오로 세금을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사례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양자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 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 건에서 지난해 5만여 건으로 56%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과온압에 따른 환급액은 1,300억 원대에서 2,800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지서를 발급해놓고도 세금 징수를 포기한 이른바 정리보류 체납액이 4조 5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지적을 비롯해 부실한 국세 행정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발급 행정에 기반. 내일이면 여순 사건 73주기입니다. 지난 4월 여수와 순천 학생들이 제주를 방문해 4.3에 대해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제주의 학생들이 여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여수를 찾았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살짝 치켜든 턱에 당당한 표정,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올 것만 같은 힘찬 발걸음. 여순 사건 유족인 박금만 화가가 그린 여순 항쟁 행진도입니다. 박화백이 여순을 소재로 그린 작품 70점이 걸린 여순 항쟁 역사화전은 여순을 이해하기 위한 제주 학생들의 첫 방문지였습니다. 그냥 역사는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직접 이렇게 유족이신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한번 보니까 조금 이게 좀 더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저 글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도 있어서 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컸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여수 만성리 위령비를 찾은 학생들은 위령비 뒤편의 말줄임표를 보며 제주 서산평화공원의 백비와 같은 아픔을 이해했고 여수 14연대 주둔지에서는 70여 년이 지나도 생생한 역사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부대가 대피하는 예전의 방공호 그런 기능도 함께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해놨어요. 한편 학생들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여순 유적지 보존 작업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여수는 제주보다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느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환경을 좀 더 보고 싶어요.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여순 사건의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평화 인권 조례가 제정된 만큼 여순을 알리는 이번 행사가 연례 행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 전국 각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3과 12.19를 전국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수 순천 지역 학생들과 교류 행사를 가진 제주 학생들은 내일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열리는 합동 위령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계 조정 추진을 촉구하는 김점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선 8기가 시작되면 바로 논의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에도 경계 조정을 추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음 총선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민선 8기에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군을 뺀 전남의 모든 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고 여기에는 전남 16곳과 경북 16곳이 포함돼 두 지역의 소멸 위기가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 지역과 영광군을 뺀 나머지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 사업과 특례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악인 고 김홍빈 대장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광주 산악연맹 등에 따르면 김홍빈 대장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산악인을 중심으로 오는 22일 발족할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첫 회의에서 기념관 추진 방향과 일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김 대장은 지난 7월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절벽에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호남과 제주에서 지원받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연구개발 예산 16조 2,889억 원 가운데 호남 제주권은 10%에 불과한 1조 6,35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8%로 가장 많았고 광주와 전남이 각각 3.1%와 3.2%, 전북과 제주는 각각 2.8%와 0.9%에 그쳤습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무관리 소홀 등 모두 19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날에 공가를 신청한 뒤 연가 보상비를 받아가거나 근로시간에 미달하는데도 대체 휴무를 승인받아 연가 보상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37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조치했습니다.